앞에 강의에서 볼튼 책의 그 한 챕터를 읽고 거기 나온 내용들을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책이 뭐 한 달 후에 온다니까 오는 대로 한번 보고 다음에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주제는 북한의 행동이 아무래도 좀 이상해요. 뭐 급변 사태가 왔다라고 단언하는 사람들도 심지어 있는데 아무튼 좀 아리송한 이런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에서 그 6월 13일 날 졸업식이 있었는데 트럼프가 연설한 거가 상당히 이 트럼프의 세계관 또는 미국의 대외 정책을 정확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시간이 한 열흘 지난 사건이지만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마련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제가 오늘 촬영 시간이 6월 24일 저녁인데 북한군 총참모부가 대남 군사행동을 예고했죠, 며칠 전에. 이제 너네들 어떻게 당할지 한번 따끔한 맛을 보게 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전했다. 여기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마디 생각해 봅시다. 이거를 보류하기로 하기로 했다라는 것을 미리 말해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군사공격은 그 군사 전략의 원칙에 기습의 원칙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못 알아차릴 때 때려야 되는 거예요. 뭐 하기로 했다, 보류하기로 했다, 이게 좀 웃기죠. 많은 전문가들이 혹시 6월 25일 날 북한이 건드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게 될 때는 아마 6월 25일 이후가 될 겁니다만은 오늘 6월 24일 저녁에 아니다라고 얘기했답니다. 지난 7일 이후 공개 활동이 없었던 김정은이 당 중앙군사위 예비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하고 내린 결정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대로 믿을 수 있습니까? 뭐 보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뜨문 그 김정은 뉴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화상으로 주재하고 그러니까 도무지 실물을 보여줄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 같아요. 그래서 총참모부가 최전방 초소를 복원했고 거기 뭐 포도 갖다 놓고 그리고 대남 전단 살포 등등 뭐 군사적인 도발 행위를 하려고 했는데 17일부터 하려고 했는데 중앙군사위원회가 6일 만에 열려가지고 그 결정을 보류했다. 종이를 뭐 2천만 장 인쇄했다면요. 그리고 대남 확성기 전부 다 갖다 쌓아놨는데 그걸 또 다시 띈다? 뭐 무슨 일입니까? 이거 종합해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북한의 정책결정 체계가 고장났다. 정책결정 체계가 디시전 메이킹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어느 나라든지 현대 국가가 제대로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국가 안보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그 디시전 메이킹 시스템이 거의 완벽해야 됩니다. 험악한 세상에서 그런데 지금 북한이 뭐 이리저리 왔다 갔다 뭐 이러고 있는 것을 보면은 디시전 메이킹 시스템이 고장난 나라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동신문에는 뭐 며칠 만에 남한을 비난하는 기사가 한마디도 안 났답니다. 6월 24일 KBS 방송에서 제가 캡처한 것인데 다른 날 노동신문하고 너무나 다른 것 같아요. 보통 노동신문 보면은 흰 바탕에 까만 글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컬러가 좀 울긋불긋하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뭐 아무런 사진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북한이 좀 아리송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북한이 그 인플로드라는 게 이렇게 폭삭 가라앉히는 거라고 그랬죠. 북한이 인플로드 시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멀잖아 쓸모없는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거는 인플로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플로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 다 눈여겨서 제가 이제 북한을 보는 사람이 노스코리아 워처라고 그랬죠. 연구자라기보다도 워처인데 제가 그 북한의 방송들 이렇게 보고 우리나라에 나오는 걸 보니까 여러분 지금 이 건물 무너지는데 뒤에 있는 건물이 무지하게 큰 건물이에요. 그 건물 뒤에 지원센터라고 써 있습니다. 저 건물은 몇 층짜리 건물 같아 보입니까?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4층 건물입니다. 그래서 4층에 북한이 있고 2층에 한국이 있고 3층에서 만난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저거가 유리창이 그 동영상으로 보니까 유리창이 막 다 부서져 나가는 거고 저것도 같이 부서졌습니다. 근데 다 부서지진 않고 그냥 서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연기 나는 거 보세요. 연기 색깔이 몇 가지인가? 회색 연기 있고 누런색 연기 있고 흰색 연기 있고 이게 뭐가 터지면 이렇게 연기가 노란 거로 나고 회색으로 나고 흰색으로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인플로전은 아닌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 높은 건물이 한 10층도 넘어 보이는데 저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찾아봤더니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4층 건물이 공동사무소고 그 옆에 종합지원센터라고 해서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북한이 공개한 사진은 앞에 그 종합지원센터에 앞에 그 한반도 마크하고 종합은 빼놓고 그냥 지원센터라고만 사진이 나와 있는 걸 여러분들이 동영상에서 이제 보신 사진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 중에서 앞부분을 막 폭발시키는 바람에 그 옆에 있는 높은 건물 유리창이 다 깨져서 떨어져 나갔는데 지금 북한이 보여주는 건물 폭파 이후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KBS에 17일 날, 18일 날 찍은 사진 두 번인데 폭파 후 그대로 방치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그렇게 뼈대가 다 서 있어요. 18일 거에 17일 거 뼈대가 서 있는데 예, 아마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북한이 그래서 제가 좀 아리송하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지금 뭐 미국은 이제 미국도 서서히 이제 오픈을 하게 되는데 리테일 세일스라는 게 뭡니까? 소매상이죠. 소매상은 상당히 그 장사가 잘 되는 모양입니다. 이것도 그 한 나온 지는 뭐 며칠 한 일주일 된 자료인데 월스트리트 저널에 보니까 미국의 주가가 막 올라가는데 주가가 올라가는 것과 동시에 리테일 세일즈 리바운드 소매상이 이제 아주 리바운드하고 있다 막 튀어 올라간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는 18% 정도 올라갔는데 5월 달에만 A sharp bounce back from a record slump in March and April. 물론 이제 3월과 4월이 역사적으로 가장 그 슬럼프인데 5월 달에 또 역사적으로 그냥 급상승을 V자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확하게는 17.7%인데 그 17.7%는 1992년 이후에 최고로 급히 반등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여러분 도표 다 보실 텐데 2020년 3월, 4월이 뭐 마이너스 8.2% 등등으로 내려갔다가 5월 달에 18%로 확 올라가는 막대 그래프를 여러분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요새 그 세상이 참 다른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 인간들이 서로 밀접하게 친하게 지내자 해가지고 만나면 허그도 하고 악수도 하고 뭐 이러는 것이 인간 사회의 그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리두기가 더 좋은 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는 이 바이러스 있는 동안에 자기 손자가 태어났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를 보러 못 갑니다. 바이러스 옮길까 봐. 참 이런 그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요거는 프랑스 식당에서 찍은 사진이랍니다. 그 남자하고 여자가 앉아서 이제 뭐 무슨 음식도 먹고 뭐 음료도 마시는 것 같은데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앞을 막았어요. 그러니까 참 플라스틱도 사람이 얼굴을 파고 들어가요. 둥그렇게. 예, 저 플라스틱이 요새 장사가 잘 된답니다. 왜 저걸 만들었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밥을 먹을 땐 마스크를 풀어야 되죠. 마스크를 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해가지고 어떤 그 꽤 많은 사람이 저렇게 그 공중에다 매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얼굴 전체를 가리고 그러니까 둘이 이제 서로 침칠 일은 없죠. 프랑스 파리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 이거는 태국에 있는 방콕에 있는 식당인데 혼자 앉아서 먹습니다. 혼자서 먹는데 그 그러니까 플라스틱 판으로 이렇게 또 칸막이를 다 해놓은 거예요. 참 이거를 보고서 세월이 참 황당해졌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일본 가면은 그 혼자 와서 밥 먹는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칸막이 내놓은 거 있죠. 저걸 보고서 아름답다 뭐 괜찮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뭐 저런가 밥 먹으러 둘이 가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제 친구 그 윌리엄슨이라는 그 미국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미국만 갔다가 미국에 살다가 보면 또 한국 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왜 이렇게 한국을 자주 오냐? 왜 미국은 별로 안 좋냐 그랬더니 점심을 같이 안 먹는다는 거가 한국에서는 점심을 같이 먹는다는 거가 누구랑 가서 그게 너무 좋은데 미국에서는 그게 잘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제는 혼자 먹는 것이 더 좋은 일로 치부가 되는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정말 과학도 그렇고 과학도 논쟁이 심하다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죠. 미국에서는 말이죠. 한동안에 마스크 차봤자 별 볼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마스크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 중요한 건 손을 잘 닦고
손을 얼굴에 대지 않는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저 여러분이 그 보시는 분이 그 미국 의무감입니다. 서전 제너럴이라고 그러죠. 저 사람이 마스크를 차면은 미국 국민들한테 훨씬 더 큰 자유가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차면은 못 갈 때도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스크를 이제 독려하는 6월 14일자 폭스뉴스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마스크를 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벌써 몇 달 넘었는데,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은 저도 여기를 들어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미국 뉴욕에 있는 어떤 상점인데, 기차역에 있는 상점 같아요. 거기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가다가 마스크 안 끼고 있는 사람 사갖고 쓰라고 그 마스크를 파는 그런 거가 나옵니다. 근데 뭐 미국의 모든 주가 마스크 쓰는 거를 그 의무로 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 주에는 마스크 안 써도 뭐 전철 타고 그럴 수 있다라고 지금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마스크 다 쓰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사람들 마스크 별로 안 쓰는데 이렇게 지금 상점들도 다 뭐 지금 열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예. 저기 여러분이 분홍색으로 된 그 그래프를 보면은 3월 13일부터 미국이 국가 비상사태에 들어간 날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수많은 그 환자들이 나오고 뭐 이렇게 사망자가 나왔는데, 지금은 많이 그 이렇게 정도가 화살표가 쭉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미국의 그 쇼핑몰들이 대충 다 이제 문을 열고 뭐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바로 어제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세계적으로 900만이 넘었다, 그 감염자가. 그러면서 서울 얘기가 나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케이스 스탑 9.1 밀리언 글로벌리. 그러니까 지구 전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된 사람이 910만 명이 넘었다. 그리고 코마 찍고 세컨드 웨이브 히트 서울. 서울의 코로나 바이러스 두 번째 그 웨이브 다시 재창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지금 뭐 이걸 빨리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동안에 뭐 여러 군데에서 이제 강의 몇 달 동안 안 하고 있다가 뭐 5월 하순부터 이제 조금씩 강의가 이제 뭐 이제 시작이 됐는데, 또 이제 지금 하지 말고 호텔 문 닫고 뭐 강의실 안 빌려주고 이러는 데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은 뭐 펜스 부통령이 두 번째 세컨드 웨이브는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뭐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한국전쟁, 오늘이 6월 24일이니까 내일이 바로 6월 25일이네요. 참 세월이 빠르다는 거를 이제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6.25 때 태어난 사람들을 그 난동아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분들이 지금 이제 70세가 되는 바로 내일입니다. 한국전쟁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어떤 정부 차원에서 어떤 큰 행사를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미국 의회에서 한국전쟁 70년을 맞이하여 한미동맹을 대단히 강조하는 초당적 결의안이 발의가 되었고, 이달 중에 이것이 그 결의안으로 상원을 이제 뭐 100% 통과할 것입니다. 이것이 나왔는데, 결의안 발의한 사람이 우리 아주 자주 말하는 사람이죠. 한 사람은 코리 가드너라는 사람입니다.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이고, 하나는 에드워드 마키 뭐 원로 상원이죠. 이 민주당 공화당 두 상원의원이 한국전쟁 70년을 맞이해서 한미동맹은 정말 중요하다라는 초당 결의안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그 결의안의 그 기본 내용이, 한국전쟁은 더 이상 잊혀진 전쟁이 아니다. 잊혀진 승리다. 한국전쟁에서 이겼는데 미국 사람들이 그 이긴 것을 잘 모르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1950년 6월 25일은 피로 맺어진 철통 같은 한미동맹 시작의 상징으로 간주된다라고 말했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에 한미동맹은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변해왔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위대한 성공의 스토리라고 이제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미국이 보기에 한국의 파트너십은 미국 동아시아 외교정책의 린치핀, 뭐 린치핀이라는 얘기 많이 했습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하다는 뜻으로 알고 계시면 되는데, 미국이 린치핀이란 말을 인도하고 한국에 써줍니다. 사실은 일본한테도 안 써줬어요. 이제 오바마 때 물론 린치핀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린치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일본의 방위연구소 교수들이 린치핀이라고 얘기를 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일본에 대해서는 미국 사람들이 코너스톤이라고 그랬대요. 코너스톤은 이제 뭐 모퉁이 돌, 뭐 받침돌 이런 뜻이죠. 린치핀하고 코너스톤하고 뭐가 중요하냐 가지고 자기네들이 회의했답니다.
그래서 내가 결론이 뭔데 그랬더니 린치핀이 더 중요하다고 자기네가 결론 내렸다고. 그래서 미국이 일본보다 한국을 더 중시한다고 생각했다라고 얘기한 것을 뭐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미국 사람들이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상당히 중시하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 결의안은 주한미군과 관련해서 미군을 한국의 전진 배치에 주둔하는 것이 미국의 국가 이익에 맞는다고 말했고, 많은 사람들이 자꾸 주한미군 철수 얘기하고 있어요. 시리아에서 미군 빠져도 주한미군 철수로 연결되고, 독일에서 미군 나가도 주한미군 철수로 연결되고, 세상이 달라졌고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가 시리아에서 미군 나간다고 나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헌신적인 한국인 근로자의 결정적 공헌도 중요하다. 이거는 지금 미국하고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한국인 근로자들이 뭐 몇 달 동안 월급 못 받고 그랬죠.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런 말도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 나라가 전부 어려운데 거기서 그 한미동맹 70년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인 전염병을 대처하는 중요한 협력으로 이끌었다. 그래서 이 동맹의 범위가 순수히 군사 동맹이 아니라 경제, 뭐 이거는 저 의료죠, 의료, 뭐 건강, 안보 이런 거 다 포괄하는, 한국이 미국에 코로나19 진단검사 키트와 마스크를 제공한 사례를 들면서 감사했다. 특히 이제 코리 가든 의원이 그 자기 소속이 콜로라도 출신입니다. 콜로라도의 바이러스 검사 키트 10만 개를 한국에 보내줬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한국에 대해서 더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앞으로 한 10년 또 10여 년 후에 미국을 이끌어갈 보수의 대표 선수 중 하나가 코리 가드너 의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그 젊은 보수들,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그냥 곳곳에서 지금 그 치고 나오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코리 가드너 의원이 분명히 그중 하나가 될 것 같다 하는 얘기입니다. 코리 가드너 말고 마키 의원은 이제 뭐 트럼프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그 우호적이 않죠,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한반도 평화 담보를 위한 양국의 공동 노력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한 데서부터 닷을 올린 깊은 관계는 국방을 훨씬 뛰어넘는다.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민주주의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부터 나온다라고, 어떤 그 순수히 전략적인 이익 이외에 다른 요인을 지금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혹시 뭐 그럴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보는데, 민주당이 다음번에 집권을 하더라도 한미 관계라든가 또는 중국 관계, 여기서 큰 변화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민주주의를 공유했기 때문에 같은 편이 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지금의 싸움은 민주주의냐 민주주의가 아니냐, 인권이냐 반인권이냐, 이런 문제로 지금 싸움의 성질을 민주당도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 코리 가드너 의원이 뭐 자기 홈페이지에 이 내용을 아주 자세히 썼는데, 우리가 그 뭐 영어를 제가 이제 일단 뭐 드문드문 소개하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결국 결론으로 미국 상원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해놓고 6개 항목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6개 항목을 뭐 잠깐 말씀드리는 거로 이 부분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지역 안정과 동북아 안보의 린치핀임을 인식한다. 아까 린치핀 그 얘기했죠. 두 번째, 군사, 외교, 경제, 그리고 문화적 연계 등이 포함되는 양국의 동맹의 지속적인 강화 및, 여기서 그 동맹의 군사, 외교, 경제, 문화적 연계까지 다 포함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국 동맹의 지속적인 강화 및 21세기의 도전인 지구적 건강, 환경, 에너지 문제 등에 대항하기 위해 포괄적 협력은 한미 양국의 지속적인 이익임을 다시 강조한다. 이제 군사만이 아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포괄적 협력. 그러니까 뭐 이제 이거는 뭡니까? 이 철학이에요, 철학. 그리고 사상. 그러니까 밸류입니다, 밸류. 한국과 미국은 밸류가 같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거야. 순수히 전략적 이익이 맞아떨어져서 군사 경제만 하는 것이 아니야라는 얘기를 이제 쓰고 있죠. 세 번째, 그것을 이제 더 구체화하는 겁니다.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인권, 법치, 자유시장 경제 원칙 등 제반 가치를 공유하며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Alliance espouses shared democratic values. 데모크라틱 밸류를 같이 한다는 겁니다.
and remains committed. 이것을 위해서 깊이 개입할 것이다. 뭐냐면 human right, the rule of law, and free market principles. 인권, 법치, 자유시장 경제 원칙. 요거가 바로 누구랑 싸우겠다는 얘기입니까? 인권유린, 법치유린, 자유시장유린. 북한하고 중국이죠. 북한 중국입니다. 등 제반 가치를 공유하며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데 and therefore plays an expanding role. 역할을 확 늘리겠다 이겁니다. Instability and security. 안정과 안보의 역할을 확 늘릴 텐데 far beyond the Korean Peninsula. 한반도를 훨씬 넘어가는 그냥 beyond가 아니라 far beyond입니다. 한반도를 한참 넘어가는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세계의 동맹. 그러니까 지금 한미 동맹을 보면은 지역이 태평양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퍼시픽 에어리아 태평양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함께 대처한다는데 지금 코리 가드너 의원하고 에드워드 마키 의원의 결의안에는 far beyond 한반도를 훨씬 넘는 이것도 전부 다 상당한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문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한미양국 정부는 북한에 대해 평화와 안정, 북한의 비핵화 등을 성취하기 위해 군사 억제, 경제 압박, 외교적 교섭을 협력적으로 추구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한다. 혼자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미국도 북한에 대해서 혼자 하지 않고 한국도 혼자 하지 말고 미국과 함께 하자. Coordinated policy, 그러니까 미국과 함께 하기라는 것을 이제 강조한 겁니다. South Korea must 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할 때 미국하고 반드시 협력한 그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주한미군은 어떤 제3세력에 의한 도발, 강압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to counter any, 여기서 any가 중요합니다. attempted third party aggression or coercion. third party, 제3국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아닌 제3국인데 옛날에는 북한만 얘기했습니다. any라고 들어가면서 북한 말고 다른 나라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제3자 누구도 한국에 대해서 강압하거나 건드릴 때, 침략할 때 한미동맹은 거기에 대해서 맞서 싸운다. 싸울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주한미군에 의해 고용된 한국인들의 중요한 헌신에 의존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그럼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은 2차 대전 이후 구축된 세계 질서를 떠받치는데 사활적으로 중요한 힘이었음을 재확인한다. 지난 70년 동안 한미동맹 때문에 바로 오늘의 이와 같은 자유주의가 압도하는 세계가 형성되었는데 거기에서 한국은 엄청나게 기여를 한 나라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그 우리가 좀 해석을 좀 거칠게 하면은 너는 중국하고 같은 편이 될 수 없어 라는 얘기를 이렇게 좀 멋있는 말로 표현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예, 하여간 뭐 이런 그 결의안이 나오고 지금 미국 의회, 미국이란 나라는 시스템이 작동하는 나라입니다. 볼튼, 지난 시간에 볼튼 얘기했듯이 대통령이 마음대로 막 하는 나라가 아니라 그런 안전장치가 다 있는 그런 상황에서 외교정책이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그 강의 그 맨 마지막 부분으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 전략 그리고 미국의 대전략 뭐 이렇게 두 가지 어느 말을 써도 되는데 미국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이 6월 13일에 있었습니다. 6월 13일 날 졸업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했는데 예, 역시 저 사람은 그 미국주의자입니다. 그 미국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그 자부심을 그냥 가감 없이 세계에 대해서 그 오바마랑은 정말 달라요. 오바마는 다니면서 사과하고 그랬습니다. 미국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사과한다 그랬는데 저 사람은 뭐 미국은 잘못한 일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식 축사 중에서 제가 그 일부를 발췌해 가지고 미국의 대전략을 설명하는데 미국이 인식하는 세계, 미국이 인식하는 미국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No evil force on earth can match the noble power and righteous glory of the American warrior. 그러니까 미국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이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American warrior입니다. 미국의 전사들이에요. 미국의 전사들이 noble power, 아주 그 숭고한 힘입니다. 그리고 righteous glory, 영광이 그는 정당한 영광이에요. 미국의 전사들은 숭고한 힘과 정당한 영광을 가지고 있는데 지구 위에 어떤 악마의 세력도 여기에 매치될 수가 없다. 이거 그 말 표현이 이건 정말 엄청난 미국주의다. 미국은 noble power, righteous glory 그리고 evil force, 악의 세력,
지구에 있는 어떤 악의 세력도 그러니까 미국은 선을 상징한다고 선악의 대립구도로 이제 세계를 보는 거죠. 미국 육사 졸업생이 1107명이었습니다. 1107명이 오늘 졸업하는데 이 영웅들에 대해서 미국은 경의를 표한다. 그리고 당신네들이 국가의 부름에 국가의 부름에 응했다는 사실을 감사한다. 여러분 그 미국에서 가장 들어가기 힘든 학교는 하버드 예일보다도 오히려 웨스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부는 하버드 예일만큼 해야 되는데 웨스트 포인트를 가려면 주지사 정도, 주상원의원 정도의 그 추천을 받아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정말 들어가기 힘든 학교인데 그래서 자부심들이 대단하죠. 네. 여기에 그 중국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나라의 영토에 상륙한 중국이라 불리는 먼 곳의 땅에서 온 보이지 않는 적 바이러스를 얘기한 겁니다. 에 대항해서 잘 싸워준 미국 군인들에게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미국 군인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막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 미국 해군 병원선들이 뉴욕도 가고 LA도 가고 그런 거 나오죠. 그럼 미국 군인들이 가서 이제 치료도 해주고 우리나라의 영토에 상륙한 중국이라 불리는 먼 곳의 땅으로부터 온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항해서 잘 싸워준 미국군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지금 트럼프가 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을 일종의 전쟁이라고 묘사하고 있고 그리고 인비저블 애니미를 미국에 보낸 나라예요. 중국이라고 불리는 먼 곳에 있는 땅에서 우리나라 상륙한 보이지 않는 적 바이러스에 잘 싸워준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We will vanquish the virus. We will extinguish this plague. 우리는 이 바이러스를 vanquish, extinguish 좀 말이 거친 말이죠. 아주 완전히 다 깨부셔버리겠다. 완전히 다 하나도 남김없이 없애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계속 나오는데 America is the greatest country in human history. 이건 정말 그 되게 용감해요. 미국은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나라다. 가장 위대한 나라다. 미국군은 평화와 정의의 가장 막강한 힘이다. 그리고 미국의 성조는 인류 문명의 지속과 동격이라는 뜻의 얘기를 합니다. The survival of America and the endurance of civilization itself. 미국의 생존과 문명의 생존, 그것은 여러분들한테 달려있다. 이거가 지금 트럼프가 한껏 미국주의를 고향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 사람들이 지금 뭐 트럼프를 욕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신문에는 많이 더 강조해서 보여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자부심 느끼는 사람이 훨씬 많아졌고 미국이 1등이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아졌다는 것을 제가 그 몇 번 그 소개를 했죠. 미국도 민족주의가 아주 대단히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민족이라는 것이 얼굴에 있잖아요. 얼굴이 다 다르잖아요.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황인족도 있고. 미국의 민족주의는 미국이라는 국가주의랑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이 민족입니다. 얼굴이 같은 게 민족이 아니에요. 생각이 같은 사람, 사상이 같은 사람, 이 민족입니다. 여기 뭐 트럼프가 말이죠. 연설할 때 중간중간에 그냥 그 아주 순간적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연설을 잘해요. 앞으로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직접 선거에서 붙으면은 바로 그 순간적인 그 기지, 거기에서 바이든이 트럼프를 당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저는 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그 보는 그 여학생이 미국 육군사관학교를 수속으로 졸업한 그 린디 무어레디안이라는 여학생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는 체육에서도 1등, 공부에서도 1등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사관학교 같은 데 졸업하면 총 잘 쏘는 사람도 있고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고 잘 뛰는 사람도 있고 머리가 좋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친구는 뭐 그냥 체육에서도 1등, 공부에서도 1등, 그리고 끝내주는 잡지에 논문이 나갔대요. 그 학교 다니는 동안에.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야 린디 어디 있지? 린디? Where is 린디? 린디야 어디니 너는?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쪽 구석에서 린디가 여기 있어요 하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트럼프가 즉석에서 한 말입니다. 정말 공부 잘하고 훌륭한 사람한테 너한테 좋은 자리를 주지 않았구나. 린디야. 너 왜 이렇게 구석에 앉아있니? 1등인데. We have to talk about that. 그거 한번 얘기해야 되겠다. 이거 순간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죠. 4년 전에 선거할 때 그 트럼프 대통령의 책 중에서 정말 1987년도 미국 베스트셀러가 협상의 기술이라는 책 제가 그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Art of the Deal. 어떤 미국 그 팬이 그 책을 막 흔들어 보이니까 트럼프가 순간적으로 저건 내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책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책입니다 하고 대답을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그 순간적으로 그건 내 책,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요가 아니라 내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랬죠. 이 린디 무어 레디안이라는 이 여학생이 요번에 그 웨스트 포인트를 주름 잡은 학생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말이죠. 육군사관학교 졸업생 중에 여자가 수석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여자가 1등으로 졸업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심지어는 동양계 여자들이 막 1등으로 졸업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뭐 미국 역사도 길고 뭐 자랑스러운 학교죠. 트럼프가 한 말 그냥 중요한 거 몇 개 읽겠습니다. 미국 역사의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점, 크리티컬 모먼트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이 크리티컬 모먼트라는 거예요. 이 크리티컬 모먼트에서 그대들은 인생의 여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기본적인 원칙을 다시 설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기본적인 원칙이 그동안 틀렸다는 그 얘기예요. We are restoring the fundamental principles. 그 본질적인 원칙이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죠. 즉 미국군의 역할은 외국에서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이 민주국가 만든다고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서 뭐 한 몇십 년 헤매고 있죠. 그런데 그걸 미군이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강력하게 지키는 것이 미국군의 임무입니다. Defending the United States. 미국을 보호하는 것이 임무지, 다른 나라 가가지고 그 나라의 민주국가 만든다고 찔찔 매는 것이 미국군의 임무가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들은 영원한 전쟁의 시대를 끝내고 있습니다. We are ending the era of endless wars. endless war. permanent war 이런 말 쓴다고 그랬습니다. 미국이 말이죠. 냉전에서 1등이 돼가지고 혼자 남았어요. 이제 힘이 무지하게 셉니다. 조그만 나라들 말썽꾸러기들이 많아요. 이거 가서 다 민주주의로 바꿔놓자. 가서 패는 겁니다. 정권 무너뜨리는 겁니다. 미국이 조그만 나라 정권 무너뜨리는 건 일도 아니죠. 그리고 그 나라에다가 민주국가를 성립시켜. 바로 그거 하자고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이 존 볼튼과 그의 동료들, 네오콘들입니다. 그러니까 네오콘을 하려면은, 근데 이게 되나, 쉽게. 제가 그 최근에 이제 번역을 마치고 금명간 이제 책이 나오는데, 그 존 미오셰이머 교수, Great Delusion. 바로 미국이 그 막강한 힘을 이용해서 조그만 나라 가서 깨버리고 그 나라를 민주국가로 만들려고 했던 그 외교 정책은 Great Delusion. 위대한 환상, 정말 처참하게 실패로 끝난 환상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그 환상의 책임자들이 네오콘인데, 볼턴인데, 트럼프는 We are ending the era of endless wars. 그걸 하려면 전쟁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왜? 후진국의 민족주의랑 싸워야 되니까. 미국의 자유주의는 후진국의 민족주의를 이길 수 없다. 그것이 바로 미오셰이머 교수의 그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신 이제 영원한 전쟁을 끝내요. 우리는 미국의 사활적 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활적 이익을 지켜야지 왜 다른 나라 모르는 나라 가서 민주주의 되지도 않는 거 만들어주겠다고 끊임없는 전쟁을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알지도 듣지도 못하는 먼 곳에서 고대로부터 유래한 문제점들을 더 이상 미국이 해결하려고 와서 노력하지 않겠다. We are not the policemen of the world. 우리는 세계의 경찰이 아닙니다. 예, 우리나라 신문사에서는 We are not the policemen of the world만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은 뭐 철수한다, 미국은 고립주의로 간다. 근데 여기 어디 고립주의가 있습니까? 미국은 세계에서 제일 센 나라로 남아야 되고, 그 뒤에 나오는 얘기는 그래서 미국은 무지무지하게 돈을 많이 썼다는, 그래서 세계적으로 막강한 군대를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그 앞에 트럼프 대통령이 메가더 장군의 얘기를 이용합니다. 우리 적들에게 알려주십시다. 우리 국민들이 위협당하는 경우 우리는 결코 행동에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 국민이 위협당하면 미국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싸울 경우 지금부터는 오직 이기는 싸움만 할 것입니다. 이게 트럼프 닥트린이에요. 이제 비기거나 지는 싸움은 안 하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제 한번 싸우러 갈 텐데 가게 되면 그때는 끝장 보는 싸움을 하겠다는 얘기죠. 메가더 장군이 말한 바처럼 전쟁에서는 승리 이외의 대안은 없는 것입니다. In war, there is no substitute for victory. 전쟁을 시작했으면 이겨야지. 거기서 뭐 휴전이라든가 평화라든가 이거 웃기는 얘기다. 이거를 메가더 장군이 6.25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을 핵폭탄으로 폭격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바로 메가더의 군사 전략을 너무나도 잘 아는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서 메가더한테 한국군 작전지휘권을 넘깁니다. 이 사람이 이 전쟁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줄 사람이다. 근데 그거가
바로 트루만 대통령이 다 겉버리고 이 사람을 잘랐죠. 그런데 바로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시작하면 이기는 거가 상수지 다른 거는 있을 수 없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대들에게 최고의 장비를 제공하기 위해 나의 행정부는 엄청난 국방비를 사용했습니다. 뭐 무기 얘기 막 나와요. 이 막강한 미국군을 위해서 나는 돈을 엄청 썼습니다.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국방 예산이 너무나도 형편없이 줄어들어서 미국 군대가 그냥 엉망이 됐는데 나는 트럼프는 대통령이 된 다음에 2조 달러 이상을 국방에 투입을 했습니다. 뭐 2조 달러 이상 투입한 거 맞죠? 매년 7천억 달러 정도 썼으니까 3년이면 2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지구 최강의 전투력을 건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각종 무기들 뭐 탱크 뭐 비행기 이런 거 인공위성 다 나오고 그러는데 놀라운 무기가 있더라고요. 1600km 밖에서 1600km면 그냥 미국 사람들 1000마일이라고 그러는데 1마일이 1.6km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1000마일 밖에서 35cm 표적을 맞추는 미사일이 있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그 2차 대전 때는 800m 안에 들어가면 맞는 거로 치는데 최근에는 3 내지 8m에 들어간다. 그게 한 1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35cm 안에 들어간다. 이거는 뭐 그 사람의 이마를 맞출 수 있다는 소리랑 마찬가지죠. 그런데 음속 17배로 날아가는 미사일, 음속 17배로 1600km를 날아가서 35cm 이내의 표적에 맞춘다. 뭐 이런 것을 트럼프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최초로 새로운 병과인 우주군도 만들었습니다. 지금 미국은 우주에서 전쟁하는 나라로 지금 서서히 바뀌고 있죠. 바로 이제 미국이 군사력을 이제 사용할 겁니다. 그런데 아무 때나 막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기는 전쟁에 사용하고 미국의 국가이익이 심각하게 도전받을 때 그때 사용하겠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귀하들께서 충성스럽고 진실한 군인으로 남아있는 한 어떤 적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영어를 번역을 했기 때문에 뭐 영어다운 그런 우치는 안 납니다만은 하여간 트럼프가 미국의 이 신임 소위들을 아주 한껏 죽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권리는 결코 도둑질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결코 유린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결코 거부당하지 않을 것이며 미합중국은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은 이제 지지 않고 미국이 운명의 나라인데 미국의 운명은 거부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떻게 거부당하지 않느냐? 여기서 이제 미국의 그 종교성을 또다시 나타내고 있습니다. With the grace of God and the heroes of West Point, America will always prevail. 하나님의 섭리와 웨스트 포인트의 용들 때문에 미국은 언제라도 승자가 될 것입니다. 그 요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에도 참 미국이 국가 기도회를 여러 번 했죠. 그리고 미국의 모든 행사들, 웨스트 포인트, 뭐 공군사관학교 졸업식, 모든 큰 행사의 첫 번째는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바로 그 미국의 기독교라는 트럼프가 이제 또 기독교 신자들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하죠. 그래서 좀 뭐 저런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무엇도 그대들의 악기를 막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소위들한테 얼마나 인카리지가 되는 말이겠습니까? 그 무엇도 여러분의 미래를 막지 못합니다. 그래놓고 이제 God bless America라는 말을 60년대에 못 썼습니다. 케네디 대통령 때 God bless America라는 말 못 썼어요. 여러분 지금 미국이 야 이거 큰일 났다라고 하는데 60년대가 더 큰일 났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케네디가 큐바 사건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사건 그 얘기에 대해서 소련 미사일이 큐바에 와 있습니다. 이제 3차 대전이 날 확률은 반반입니다. 라는 그런 절박한 얘기를 하면서도 God bless America라는 말을 쓰질 못했습니다. 근데 God bless America라는 말을 미국 사회에다 그냥 아무 때나 쓸 수 있게 정치가들이 그 말 안 하면 안 되게 만든 대통령이 레이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도 그 말을 아주 열심히 쓰는 대통령 중에 하나인데 그 마지막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the United States Army. And God bless America.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가호가 미국 육군에게 그 뭐 육사니까 육군이죠. 하나님의 가호가 And God bless America 라고 하고 Congratulations,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이렇게 여러분 뭐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제가 요번에 새로 쓴 전쟁과 국제정치 책에서 국가는 뭐 하는 조직인가? 국가는 전쟁하는 조직이라고 썼습니다. 전쟁을 못하는 나라는 현대 국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지금 지구에 있는 200여 국가는 전쟁을 잘했기 때문에
살아남아 있는 나라죠. 대한민국 6.25라는 전쟁에서 살아남았고, 물론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만은 6.25라는 전쟁 과정을 겪으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생긴 겁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지금보다도 더 강한 나라가 되고, 그리고 세계에서 참 이 동네가 나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개척할 수 있는 그런 강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이하는 그 이번 주인데, 전쟁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고를 하고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은 뭐 국제정치학적으로 막강한 우리 힘 플러스 좋은 동맹, 바로 한미동맹, 그리고 대한민국의 괜찮은 국력, 이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는데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뭐 한여름 더운 계절인데 또 장마도 오고 그런 계절인데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창궐하는 모양인데 여러분들 다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은 뭐 앞으로도 계속 공부를 하고 이번 그 여름 그 더위 기간에는 여러분한테 책도 몇 권 읽어드릴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